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진정한 나를 찾는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기파학내원 대치원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관련된 요 내용을 작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상세히 자기소개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필요한 마음가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관련된 교재는 크게 두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 1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이론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론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2가 있는데 이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혹은 고쳐 쓸 수 있는 페이지인 실전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파트 2는 실전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파트 1에서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파트 2에서 실전을 배우는 과정을 이번에는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3년을 거치는 동안 기파랑 문해원을 함께 하면서 총 6회에 걸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고쳐 쓰는 작업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소개서 쓰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자기소개서 쓰기를 최대한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론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기소개서를 쓰기에 앞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기에 앞서서 자기소개서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무엇이냐?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빈칸을 치거나 그리고 이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서 함께 밑줄 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나를 알리고 그리고 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쓰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읽는 과정은 읽는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은 10분, 15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쓸 때에는 조금 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읽기 쉽게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주면 좋습니다. 자, 근데 나를 소개하는 글,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나를 알린다라는 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를 알린다라는 건 나의 무엇을 알리느냐?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이름도 있고, 나이, 성별, 국적과 같은 간단한 정보들이 나를 구성하는 정보들에 해당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격, 가치관, 장래 희망 등 다양한 정보가 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이름, 나이, 성별, 국적과 같은 정보들을 나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쓸 때는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매우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정해진 글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쓰고 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이 적혀 있는 서류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전학을 온다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이름이 뭐야? 나는 어디에서 왔어? 이런 류의 정보들을 개괄적인 정보들 나열식으로 소개하죠.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그러한 간단한 소개문과 달리 나에 대해서 서류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써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학생들은 내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경험이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나는 자기소개서를 잘 못 쓰겠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에 해당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풍부한 경험을 했다면 내가 글로 쓸 수 있는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는 내가 해온 일들을 자랑할 만한 일들을 나열하기 위해서 혹은 나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자랑할 만한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의 삶에서 의미가 있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은 분명히 현재의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미래에 더욱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보탬이 되는 정보들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가끔 겪은 경험이라던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바를 적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지. 우리가 정말로 남들보다 돋보이는 경험, 남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내가 자기소개서에 꽉꽉 채워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소한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경험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면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서의 글감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그 점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기소개서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대표적인 문항 세 가지에 맞춰서 직접 자기소개서를 써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 문항이라고 하는 요거는 선생님들이 준비해 놓은 질문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고등학교 입학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판항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리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고 나는 정말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차원에서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1번, 가로친 부분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독자에 대해서 이해하기입니다. 자, 우리는 글을 쓸 때 독자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누가 이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글을 다르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쓴다면 이 자기소개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읽을 것이냐? 학생을 선발하는 담당자,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이제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있는 담당자들이 우리는 어떠한 학생들을 뽑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는다는 그러면 우리는 글을 쓸 때에는 이러한 독자에 맞춰서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독자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진 독자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학생들을 요구하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 학교에서는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홈페이지에 가보면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는 정말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 라고 한다면 단순히 분명히 공부 잘하는 학생을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인재상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 학교는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류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글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어차피 단순한 거 아니에요? 해당 기관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당연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우리가 설정해야만 할 세부적인 목적에 해당됩니다.
이 세부적인 목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별표를 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쓰다 보면 내가 어떠한 학생으로 인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어떤 학생은 나는 진취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야. 그래서 나의 이러한 성격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라고 하는 세부적인 목적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학생들은 나는 성실하고 배려심이 깊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성격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진취적이다, 긍정적이다, 성실하다, 창의적이다, 치달력이 좋다, 끈기가 있다, 사고가 유연하다, 호기심이 많다, 배려심이 깊다 등 다양한 성격들이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성격에 해당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나열한 성격 이외에도 많은 성격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쓰기 전에 나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선발하고자 하는 학교는 어떠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성격들 중에서 그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성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성격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골라서 글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2개 정도를 잡고 글을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3개 정도 되는 성격을 어필하려고 한다면 글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쓴 글을 읽고 독자들이 이 학생은 참 창의적이고 성실한 학생이겠구나 라고 한 2가지 정도의 성격을 만약에 읽어낼 수 있다, 인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글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목적 명확히 하기는 바로 세부적인 목적을 잡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이것도 별표 한번 쳐볼까요? 경험은 되도록 어떻게 적어야 된다? 바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 쓰기의 핵심 오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경험을 서술할 때에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는다는 건 바로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줘야 한다는 거고, 구체적인 정보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어떤 육하 원칙에 따라서 경험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문장을 가지고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데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문장을 떠올리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정보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 요거를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잘못된 사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텐데 선생님도 한번 같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을 만나 그들에게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인연을 맺은 수많은 봉사활동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불어 공동체에 기여하는 데에는 나이와 성별과 무관하게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제 작은 노력이 저의 선행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글을 읽었는데, 문장이 깔끔하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잘못된 사례일까? 우리가 한번 그 점을 살펴보자는 거죠. 자, 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내가 어떠한 봉사활동을 했다는 걸까요? 우리가 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가라는 기본적인 정보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겪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 일을 어떠한 일을 경험했고 어떠한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런 류의 정보를 하나도 확인할 수가 없다. 바로 이 잘못된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빠져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글들은 아무리 잘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자기소개서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친 부분 정도, 난 어디에서, 그냥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했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어. 뭘 깨달았는데, 나는 봉사활동 과정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어.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들은 내가 구체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쓸 수 있는 글에 해당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름만 바꾼다면 누구의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더라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자기소개서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자기소개서에서는 나만의 경험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부여한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의 이 문장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잘된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사고를 당해서 저는 6개월간 목발 신세를 졌습니다. 그 기간에 친구들과 선생님,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며 다리가 나으면 그간 받은 배려와 도움을 봉사활동을 하며 갚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역장애인 복지관에서 매주 5시간씩 거동이 불편한 발달장애인들을 도우며 나눔을 실천하고 차이를 다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에게 몸을 맡기는 걸 꺼려하는 어르신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식사나 산책을 돕는 일부터 시작해 점차 다가가니 이제는 제가 오는 날에는 아침부터 창문을 보고 계실 만큼 저를 기다리십니다.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지죠? 자, 일단 누가 했느냐? 당연히 내가 했겠죠.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느냐?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느냐? 지역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죠? 거동이 불편한 발달장애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식사를 돕거나 산책을 보조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나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떻게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되겠죠? 자,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니?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사고로 내가 목발 신세를 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나 역시 은혜를 한번 갚아보고 싶다.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는 자기소개서는 잘된 사례에 해당하고 그리고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그리고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어떻다? 깨달은 점을 강조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걸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경험 전과 경험 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경험을 물어본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점을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떠한 어른으로 혹은 어떠한 청소년으로 성장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험을 서술한다면 경험에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를 강조해서 서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바를 중점적으로 서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자기소개서는 자랑을 하는 글쓰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원래부터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도 받고 그리고 다양한 인정도 받았답니다. 라고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썼다면 그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그러면 과정만 적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한 결과는 적지 말아야 되겠네요 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두 번째 줄부터 설명을 해놨는데, 물론 우리가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 역시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 단위로 여러분들이 성과가 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팀을 결성해서
한 5명, 6명이 한 팀으로 한 조를 이루어서 어떤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을 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기여를 했으며 어떠한 것을 배웠는지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결국 그 성과를 더 빛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과정을 통해 깨달은 점,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5번. 요거는 문체와 표현에 주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은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말들로 읽기 힘들게 적다 보면 아무리 자기소개서에 좋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여러분들이 친근하고 읽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소개하는 게 좋고 어려운 단어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러면은 친근하고 읽기 쉬운 언어로 써야 되니까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뭐 비속어나 은어 같은 것도 한번 섞어볼까?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르고 고운 말로 친근하고 읽기 쉽게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봤다면 또 나쁜 자기소개서를 피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조금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자기소개서를 피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진부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걸 워낙 많이 쓰고, 그리고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주는 교재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교재들에서 제시하는 좋은 자기소개서 쓰기의 표현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는 매사에 책임감이 강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류의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정말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해결점을 도출해내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혹은 그걸 정말 노력하는데 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진부한 표현을 가지고 표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자의 관심을 제대로 사로잡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써야 되고 되도록이면 진부한 표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경험이 너무 진부한 경험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너무 길거나 지루한 서술을 피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별표 치고 중요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구체적으로 적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면 상세하게 적어야 하고, 그러면 길게 적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길거나 지루한 서술이 있으면 어떨까요? 일단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잘 안 읽히겠죠. 그리고 너무 상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정말로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정보들은 가려져서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필요한 정보만을 간단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독자의 흥미를 사로잡을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만을 언급해야 여러분들이 글자 제한에 맞춰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쓴 글에서 조금 욕심을 내서 잘 쓴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삭제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정보만을 넣어서 간결하게 적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짧게 항목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넣다 보면 글이 초과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정보만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경험을 적었는데 이제 조금 부족하다. 글자 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이 이제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모를 만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녹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말로 상대방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내가 먼저 정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경험을 간결하게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오타나 문법적인 오류 피하기. 당연한 내용이겠죠? 특히, 글에 오타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면, 글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깎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자기소개서 같은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오타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로 여기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구나, 좀 진정성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타나 문법적인 오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 4번 부정적인 표현 피하기. 부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어떠한 표현을 쓰는 게 좋다? 바로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열정적인 톤을 유지하면서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뽑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하거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뽑는 사람들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든 방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5번 단어의 중복을 피하기, 반복을 피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단어가 중복되는 거, 반복되는 걸 피하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글을 간결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항목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을 간결하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단어의 반복이라고 하는 건 간결한 글쓰기를 막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글이 좀 부족한데라고 생각하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글이 매우 단조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는 단어가 많이 없구나, 언어 구사력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4번 자기소개서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게 정말로 잘 써졌다면 어떤 식으로 써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제시된 자기소개서보다 여러분들이 쓰는 자기소개서가 더 훌륭하고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라는 의미로 자기소개서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라는 걸 전제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읽은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다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일단 1번 항목을 보면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학 기간 중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꿈과 관련하여 나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 중에 나에게 어떠한 경험들이 의미가 있었는지를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이죠.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교과서 공부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도 여러분들이 해당될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습과 관련해서 소모임 같은 것들이 있다. 혹은 동아리 같은 것들이 있다면 동아리 활동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또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독서 활동도 해당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해당될 수 있느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대답을 받고 이런 류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질의, 응답 같은 것들도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또 참고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백과사전을 살펴본다던가 아니면 논문을 검색해 본다던가 하는 검색 활동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양한 학습 경험이 바로 여기에서 물어보는 학습 경험에 해당됩니다. 자, 한번 이 글을 읽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때 교과서에서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인물을 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이미 멀린스는 어떠한 식이 있느냐? 치타의 뒷다리를 본뜬 의족을 끼고 달리는 운동선수였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은 내가 에이미 멀린스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테드 강연을 소개해 줬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아, 기술이라고 하는 게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까지 크게 바꿔줄 수 있는 거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를 극복하고 달리기 선수, 운동 선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정도로 기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을 바꿔주는구나라는 걸 지금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에서 나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지식들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삶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관한 글을 찾아봤을 때에는 ICT 기술을 활용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 간의 분쟁을 크게 줄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접하기도 했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스마트팜, 웨어러블 로봇 등에 대해서 서서히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공상과학 기술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다양한 기술들이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나는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과학적인 원리들, 기술적인 원리들이 들어간다는 걸 내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욕심이 생겨서 틈틈이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시스템 제어 원리, 통합 제어기에서의 연산 과정 등을 조금씩 학습을 했다라고 학습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공부했느냐?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찾아서 혼자서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막히는 부분에서는 과학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면서 내가 혼자 공부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학년 때에는 4차 산업혁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간 탐구해온 기술 원리들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발표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그래서 발표 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네요. 발표를 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학습한 시스템 제어의 원리를 적용해서 자동 바람 조절 드라이어기라고 하는 걸 고안해서 만들어 보기도 했다라고 지금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발명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발명 경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학생의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관심이 어떻게 확장되고, 발전됐고, 그게 구체적인 학습 경험으로 어떻게 이어져서 어떠한 성과를 내기까지 이제 그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나와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학생이 참으로 성실하구나. 그리고 열정적이구나. 또 그리고 이 학생의 어떤 목표가 어디에 있다? 인간을 발전시키는 기술을 탐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 진로와 관련돼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글들은 좋은 자기소개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항목 역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별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와 관계 맺느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혹은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걸 바로 이 항목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활동에서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학교에서 자, 영상이 잠깐 끊겨서 이 끊긴 영상에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점에 보탬을 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이제 항목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학급 회장, 이제 반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체 학교의 회장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이제 학교 내부에서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낀 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우고 느낀 점들을 좀 녹여내는 어떤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에서 3년간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목표가 나와 있죠? 사회적 약자들에게 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들을 찾아갔다. 어디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로 찾아갔다. 그래서 나는 3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이 아니구나. 지속적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해 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쇼핑백을 제작하시는 분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이 작업장에서는 장애인 분들이 일하는데 그 작업장의 분위기가 밝고 따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사소한 도움에도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랑한다라는 어떤 감정 표현들을 많이 하는 공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원래는 이제 감정 표현을 하는 걸 조금 낯설어 하고, 그리고 좀 서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선을 방문하면서 내 감정을 다스리기도 하고, 이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에 해당되겠죠. 우리가 또 이제 몸이 힘든 분들 혹은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을 돕다 보면은 조금 이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한 감정을 다스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사랑 그들에 대한 어떤 나의 따뜻한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표현이 서툰 장애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태도를 몸에 익힐 수 있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아이.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최대한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아이도 좀 변했다. 이러한 어떤 경험들이 실제로 학급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는 말을 너무 잘 들어주고 따뜻한 감정을 표현해주는 반장이기 때문에 더 신뢰하고 말을 많이 해줬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마지막 줄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즉,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봉사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원래는 어떤 아이였는데 어떠한 아이로 변했는가,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이 나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됐는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실 3번은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나오는 항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독서 경험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대가 되겠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서 독서는 간접 경험에 해당됩니다. 여러 가지 직접 경험에 비해서는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적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간접 경험이라고 해서 그 경험이 나한테 작게만 이제 오지는 않습니다. 나의 삶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독서 활동도 많고, 그리고 우리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직접 경험으로는 시간적인 한계나 공간적인 한계 등을 이유로 해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들에서는 독서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소개서에서 어떠한 책들을 감명 깊게 읽었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성장에 어떠한 도움이 됐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나 같은 늙은이를 찾아와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지하 단칸방에 사는 독거 노인 모두는 다 지원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에 나와 있는 현실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 책에 나와 있는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호적상으로는 이제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150만에 달하는 상황이 이 책에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가 사회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제도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면 이렇게 150만 명에 달하는 노인분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서류로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의 온기를 담아내는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자기의 꿈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단순히 나는 국회의원이 돼서 성공하겠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서 이렇게 제도라고 하는 거를 잘못 혹은 이제 너무 엄격하게 잡아 나가다 보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범적인 자기소개서의 사례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렇다면 5번 항목별 소활동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걸 실제로 어떻다? 살펴봤더라도 실제로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다를 거예요. 또 선생님이 너무 모범적인 자기소개서의 사례를 강조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모범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혹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너무 부담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글을 못 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각각의 질문별로 한번 내가 써내려가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소활동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소활동에 맞춰서 한번 항목들을 정리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질문. 요거 아까 봤던 질문이죠?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오타니가 세운 목표 달성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타니는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목표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변에 나열하고 그리고 만약에 변화구가 필요하다면 변화구를 이 네모의 중간에 놓고 변화구와 관련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적어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죠. 단순히 이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구위, 스피드, 변화구 이런 류의 것들만 아니라 운, 인간성, 멘탈 이런 류의 요소들까지 추가했네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운도 실력의 일종이다. 혹은 운도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통찰력이 뛰어났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운이라고 하는 항목 한번 볼까요? 자,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 왜냐? 책을 읽고 교양을 쌓으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르게 비춰질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은 운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런 류의 요소까지도 고려했던 것 같아요. 인사하기. 인사를 잘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 좋은 모습을 갖게 될 테니까 인사를 잘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자, 물건을 소중히 써야 운이 따라온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심판을 대하는 태도가 더 공손하고 예의 발라야 된다. 그러면 심판이 나를 볼 때에도 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을 해줘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나를 조금 이제 나에게 부정적인 어떤 심판을 하거나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심판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류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한번 진로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의 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뤄야 할 목표를 한번 적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는 아직은 꿈이 없어요. 혹은 저는 하고 싶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있더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를 꿈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를 꿈꿀 때 내가 이제 문단의 이름을 올리는 걸 우리가 등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등단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하기에는 등단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능력들을 갖춰야 된다.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등단을 한 작가가 되려면 조금 더 이제 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품이 있는 어떤 애티튜드를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류의 생각 때문에 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양을 갖춰야 된다. 이제 작가가 된 만큼 여러 가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쓰는 언어에서도 교양이 묻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거죠.
그리고 문장을 쓰는 능력 자체, 어떻게 보면 이제 글쓰기와 연결되어 있는 문장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글을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영감이 떠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좋은 생각들이 있거나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 기록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글을 쓴다는 건 결국 마감일 안에 글을 쓰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 관리 능력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양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체력을 길러야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작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나를 소개할 때에도 조금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조금 더 학벌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학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중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한번 적어봤어요. 문장력. 이 문장력이라고 하는 걸 기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일단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서 선생님은 시집을 꾸준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집을 읽기. 그리고 글을 읽다 보면 좋은 문장들이 있는데 그걸 노트를 하나 선정해서 좋은 문장을 꾸준히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장문 책 읽기. 이거는 실제로 문장력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인 학습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문장력을 기르는 건 어떻게 보면 글을 잘 퇴고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거기 때문에 퇴고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글쓰기 수업을 수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어와 관련된 문법을 학습해야 되겠구나. 그런 문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좋은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내가 혼자서 글을 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문예회를 만들어서 문예 활동에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혹은 문예에 참여해서 내가 활동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고전들을 읽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제 기라성 같은 작가분들이 쓴 문장들을 경험해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장은 이렇게 쓰면 좋겠구나라는 걸 조금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적은 거죠.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달리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해나가면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걸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설정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단순히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 혹은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과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목표를 세우는 시간으로 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차분하게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 표를 완성해 보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선생님들이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걸 다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이제 압박을 느낄 필요 없이 좀 천천히 한번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항목들을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6개 정도 되는 소활동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내가 어떠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적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볼게요. 자, 1번.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노력한 경험 또는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로 써보고 싶은 항목에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장 활동을 하기도 했고 교실 환경미화 활동에 참여해 보기도 했고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기도 했고 청소년 기자다원 활동을 해보기도 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교육 봉사활동을 했던 게 내가 자기소개서에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왜 시작하게 됐나요? 거창한 계기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왜 시작했는지 한번 의미를 서술해 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교육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가르치는 과정에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내 학습적인 부분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와 예상이 달랐던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점이 어떻게 달랐나요? 그리고 그 점에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 선생님이 적은 거 한번 볼게요. 나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가르치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나와 이 학생이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됐고,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 깨달은 바, 느낀 바를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내성적이다 보니까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르침을 받는 멘티 역시도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좀 불편해해서 친분을 쌓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에는 그래도 대화가 조금 편해서 교과 내용과 관련된 크고 작은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로도 대화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한 일은 구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줬나요? 내가 한 활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도움을 받은 이들은 나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었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멘티가 원래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꿈이 명확한데 그러한 나를 보면서 자기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나의 꿈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는 날 편지에서 자기는 자기처럼 어릴 적에 꿈도 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편지를 받았다라고 지금 적어주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어때요? 내가 한 교육 봉사활동이 누군가에게는 꿈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활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한 선순환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를 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또 너무 이제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뿌듯하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런 류의 마음들을 한번 글에 담아보는 거죠. 자, 6번. 내가 한 일은 나의 삶을 또 어떻게 변화시켜 줬나요? 그 변화가 큰 변화는 아니라도 좋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깨달은 바를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품고 있는 꿈이나 내가 배운 지식이 단순히 나의 삶이나 나의 미래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돼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도 조금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남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2번 항목에 대한 자기소개서가 완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항목을 충실하게 적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 질문.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편집 과정에서 잘못된 질문이 앞에 2번 질문이 한 번 더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로 이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학 기간 중에 읽었던 책 중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 책을 읽고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겠죠? 또한 어떻다? 내가 앞으로 읽어보고 싶은 책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향후 읽어보고 싶은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또 선생님에게 추천을 받을 수도 있을 테고, 또 친구들에게 추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한번 선정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럼 그건 또 어때요? 앞에서 진로를 위해 노력한 경험을 서술하세요라고 하는 1번 항목에도 또 적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리해보고 읽어볼 책들 정리해보고 그리고 꼭 다음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까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독서 경험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선생님이 이제 경험을 소개해 놓은 게 바로 있죠? 도서명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선생님이 이제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고 언급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자, 역자를 적어 놓고 이제 선생님 저자만 적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출판사를 적어 놓은 다음에 선정 이유를 한번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선정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책의 내용들을 적다 보면 자기소개서에 해당되는 문항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 자, 이 책은 학대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지닌 주인공 아스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당한 아이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동을 받고 위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위안을 얻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울러 그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작가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내가 글을 써가야 되겠다, 작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책이 영향을 줬어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나의 꿈과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 책이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의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정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준다면, 아, 이 책이 이 학생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됐구나. 그리고 이 학생은 왜 작가로서의 삶을 꿈꾸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향후 읽어보고 싶은 책 세 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이라고 하는 책이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구매해놓고 아직 읽어보지 않은 책이라서 선생님도 선정 이유를 적어놨어요.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혹은 이제 죽이고 싶은 아이를 읽고 이 꽃님 작가를 알게 됐는데 참 이야기를 잘 쓰는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간이 나오기를 기대하다가 얼마 전에 신간을 구입해놨다. 그래서 읽어보고 싶다라고 선정 이유를 적어놨네요. 그러고 나서 2번 오래된 미래도 한번 볼게요. 오래된 미래는 화폐 경제로 편입되기 전후의 사회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선생님께 추천을 받았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화폐 경제로 편입된 우리의 현재 삶이겠죠. 그런 삶의 모습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의 삶 혹은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경험해 보고 싶어서 이 책을 읽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라고 지금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쓴 글을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가? 아까 선생님이 표에서 퇴고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조금 더 학습해야 되겠다라고 적어 놓은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퇴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책이 바로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다. 그래서 내가 글을 퇴고하는 법을 어렵지 않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책을 선정한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놓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새 학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에 이 책들을 언급할 수도 있겠죠. 맞죠?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때요? 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2번 항목과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학습 경험과 연결된 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지식을 정리할 수 있었다거나, 나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준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됐다라고 1번 항목에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독서 경험이 단순히 3번 활동, 3번 질문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 전체 그리고 이제 1번, 2번, 3번 자기소개서 전체를 아우르는 간접 경험으로서
이제 글을 읽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서 이 독서 활동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충실하게 적어 나가고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론편이라고 하는 파트 1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실제로 파트 2에서 이제 글쓰기를 하면 됩니다. 이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줄만 그어져 있는 노트가 있거든요. 왜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노트를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자유롭게 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줄 노트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1번 질문을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에 그 1번 질문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장 드리는 건 질문 1번이 있고 질문 2번이 있고 그리고 질문 3번이 있을 텐데 질문 1번 같은 경우에는 800자 그리고 질문 2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별로 500자 3번 같은 경우에도 항목별로 500자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질문 2번, 질문 3번은 만약에 활동 2개를 놓고 쓰고 싶다라고 하면 500자짜리 2개를 쓰면 되게 되고 질문 3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2개의 책에 대한 내용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500자짜리를 2편을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면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질문 1, 질문 2, 질문 3에 대해서는 800, 500, 500자 정도로 글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쓰면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영상을 선생님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론들을 학습했으니까 실제로 한번 글을 써보면서 이제 소활동의 내용들을 최대한 잘 녹여내고 그리고 그 글을 선생님께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선생님께서 좋은 자기소개서였어 라고 이제 감상평 알려주셔서 통과를 시키기도 할 테고 아니면 다시 한번 고쳐서 보자 어떤 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고쳐 쓰기 활동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과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자기소개서를 쓰고 통과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기를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결국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취지에 맞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깊게 성찰해보고 진정한 나를 찾는 자기소개서 쓰기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해줬는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써보도록 하세요.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 쓰기 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